예, 오늘 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한때는 제가 노숙자로서 그 지하철 보면은 포토박스에 사진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이제 밤이 11시 50분이 되고 막차가 끝나면은 이제 영무원들이 그 단속을 해요. 노숙자들이 못 들어오게. 그러면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에어 호텔이라고 해요. 그 포토박스에 커튼을 치고 들어가서 사진 나오는데 이렇게 다리를 발가락을 이렇게 꽂으면 밖에서 보면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영무원이 끄면은 영무원이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아냐면 전원이 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껌껌해지면 그 포토박스에 전원이 나가요. 그러고 아침이 되면은 포토박스에 전원이 올라가면서 알람을 울려줘요. 네. 저희 그 노숙자들의 굉장히 큰 알람이에요. 아, 이제 움직일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 저는 자세가 좀 약간 십자가 자세예요. 이렇게 발가락을 꽂고 있으니까 그 약간 예수님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그런 노숙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어릴 때부터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매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했는데 매점에 맨날 그 전자공학과에 있는 그 실업계니까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술에 쩔어서 오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슈퍼맨이 아니라 술퍼맨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차미스라고 진로가 그 선생님 차 아반떼 뒤에 보면 이렇게 짝으로 실려 있었고요. 와. 수업이 끝나면 숙직을 하셨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실업계니까 실습을 했어요. 여름.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빵을 사주거나 짜장면을 사주시잖아요. 그분은 꼭 짬뽕을 시켰어요. 짬뽕을 시키시고 일로 와 그러더니 소주를 한 잔씩 따라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교직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술 한 잔씩 먹으면서, 근데 다른 애들은 굉장히 그 선생님을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교육자가 저러실까 그랬는데, 저는 뭔가 선생님한테 사정이 있겠다 싶어서 선생님 얘기를 들어드렸더니, 이제 아내하고 별거 중이셨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매점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빵을 사러 오면은 제가 그 해물탕면 같은 컵라면을 하나씩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알부자이셨더라고요. 제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했더니 여름에 선생님이 원래는 공무원은 그런 사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척 이름으로 하던 당구장에 전기공사를 그게 사업이었네요. 네, 본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술퍼맨으로서 이제 일을 하셨겠죠. 그래서 일부러 필요치 않은 공사들을 시키면서 저한테 일당을 주셨어요. 뭐 그 당시 한 12만 원씩 주시면서 일을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제 어머님한테도 드리고 수학여행비도 제가 그렇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감사함으로 그분한테 이렇게 하니까 더 큰 은혜로 돌아온다는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 교실은 학교에서는 제가 그 공부를 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토바이를 참 좋아했어요. 제 전공은 그 모터사이클이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앞바퀴 뒷바퀴를 다 들었어요, 제가. 그 화양리에서 그 제 이름 석자를 대면 그 오토바이를 제일 잘 타는 중학생이었어요. 좀 껌 좀 씹으신 거네요. 아, 뭐 면도칼도 좀 씹고. 무서워. 네. 앞으로 조심할게요, 오빠.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제가 좀 방황을 좀 심하게 했어요. 저희 집이 잘 살다 갑자기 망하니까 친구들한테 너무 잘 사는 지역에 가다 보니까 왕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친해지지 말고 이제 오토바이하고 친해지자 해서 오토바이를 탔는데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더 잘 타고 싶은 마음에 제가 가스하고 본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도 여기 임플란트가 8개예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는 어린데 인공뼈를 심고 임플란트를 4개씩 박았어요. 왜냐하면 가스를 불다 보면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렇죠. 본드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잇몸이 다 동상에 걸린 걸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예, 그런 상태가 됐어요. 권 집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하셨어요? 아니, 저를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때 된 것 같은데. 맞아. 깜짝 놀랐어요. 선배님. 회개합니다. 네. 그런 이제 시절을 보냈는데,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제가 하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제가 환각 상태에서. 그래서 사람을 살짝 치고 어머. 그 전봇대에 제가 들이받았는데 아이고. 헬멧을 안 썼는데 요만큼 차이로 제가 머리통이 안 터졌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깨보니까는 담임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계시는 거예요. 경찰서 바닥에, 화양리 경찰서 바닥에서. 어떻게 된 건지 사태 파악이 안 되는데 종합회 보건데 저는 이미 수갑을 차고 있고요. 장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 지갑에 선생님이 내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명함을 하나 주셨어요. 그때 새벽 2시였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무개 씨 아세요? 그래서 예, 담임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경찰서라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이미 교통조사계에서 얘는 거리에서 죽느니 차라리 소년원에 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접수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여기 경찰서 출입은 안 할 테니까 이 친구 한 번만 봐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다시는 오지 않는 조건으로 화양리는 어신하지 않는 조건으로 얘를 석방하겠다 해서 선생님과 같이 택시를 타고 저희 송파공업고등학교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자꾸 우시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저를 때리실 줄 알았는데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당시에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아주 정말 불량배들도 그 선생님 눈빛을 딱 레이저가 나가면 막 진짜 오줌을 지릴 정도로 담배도 안 피고 왔는데 손 모양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저절로 있잖아요. 오그라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피는 신호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선생님인데 저를 어깨를 잡고 멱살을 잡고 막 우시는 거야. 하염없이 우시면서 내가 네 담임 맞고 한시도 내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도 네 걱정이 돼서 있었는데 전화가 왔는데 네가 달라지지 않으면 나하고 같이 죽자 이러시는 거예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셔가지고 이제 아버님에 대한 이게 정이 잘 없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버지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겠구나 해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삭발을 하고 그 다음 학교로 갔어요. 근데 저는 굳이 삭발까지 왜? 그러니까 왜? 뭔가 문신을 할 수도 없고요. 이제 뭔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서 삭발을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걸음걸이도 지금도 이러는데 이러고 삭발을 하고 가니까 선도부 애들이 다 비켜 서는 거예요, 뒤로. 저한테 명찰 이런 거 다는 거 얘기도 안 해요.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문을 가서 평소대로 문을 딱 여니까는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고 뒷걸음질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는 진짜 선생님 어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매 1시간씩 매일 수업이 끝나면은 펜글씨를 쓰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이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 본드를 못 하니까. 그래서 밧줄을 묶어서 교탁에다 매놨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펜글씨 반장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유기정학도 2번 먹었는데 행동발달 사항 점수가 특별활동 반장은 한 4점을 올려줘요. 그래서 제가 지방이지만 4년제 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선생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제 방송에서 제 모습을 보고. 웬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카톡에 방송 잘 봤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 이모티콘을 보내셨더라고요. 예. 지금은 이제 한산중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계시는 장학순 선생님인데 16년 만에 만나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네 삭발하고 왔을 때 진짜 무서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려고 얘가 이러나 그랬는데 공부를 잘해줘서 제가 그때 실업계지만은 반에서 1등을 했고요. 과에서 제가 3등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모 방송에 같이 출연도 하고 선생님하고 그때 1인당 한 10만 원이 넘는 가이새끼 요리를 제가 또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 비싸다는. 그래서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마음에 이렇게 맺힌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대학을 가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순댓국집에서 이제 일을 해도 그냥 일을 한 게 아니라 뭔가 배움이 있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순대의 달인이 계셨어요. 광주에.
그래서 순대를 넣는 걸 배우고 싶었는데 빨래를 시키시더라고요. 들어가서 내장 빨래를 시키는 거예요. 내장. 그러니까 순대를 집어넣을 수 있는 돼지 내장을 씻어야 되니까 대야를 6개를 준비해가지고 뭐 식기세척제를 이렇게 3개를 풀고요. 나머지 또 3개에다가는 찬물을 담았어요. 그래서 막 빨아가지고 여기 또 헹궈가지고 딱 넣으니까는 그 한 6시간 해야 될 걸 제가 2시간 만에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순대 넣는 거 배우고 싶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대도 또 막 열심히 넣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넣으면 참 편한데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순대집에서 방학 때 일을 했는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끝나고 이제 마지막 돈을 받는데 좀 더 넣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알바비가 한 120 정도 됐는데요. 180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대학 굳이 가봤자 취직도 안 되는데 나하고 순댓국집 하자는 거예요. 차려줄 테니까 부지점을 하나 차릴 테니까 너 정도면 내가 뭐든지 맡겨볼 수 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름이 홍순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댓국집을 하면서 자꾸 이제 순대 1인분이요? 그러면 저를 부르는 줄 알고 이렇게.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아파트에서 자다가 순대가 왔어요. 그럼, 그러고 일어나는 그래서 아, 이름 때문에 내가 순댓국집을 해도 좋겠지만 학업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돈 없이도 학교, 대학을 어떻게 다녔냐면요. 그 국립대니까 등록금은 쌌고요. 알바비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얻을 돈이 없으니까 동아리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술 동아리방에서 생활을 했는데 예술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탕비실에서 빨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학업을 할 수가 있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내 힘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생활하니까 이렇게 생활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근데 또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려고 보니까 너무 지원자가 많아요. 그때는 다 군대를 가니까. 그래서 18개월을 기다리래요. 욕은 아니고 18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자격증이 있는 걸로 그 어떤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공장에 가니까 외국인들이 90%예요. 태국, 말레이시아, 여러 군데, 방글라데시 이런 데가 있는데, 제가 거기 기숙사에 가니까 제가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라말라이쿰 막 이러고, 사또 오랑 막 이러면서 외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샤시 공장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위험해요. 칼날이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서 외국인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의 사이가 나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좋아지려고 제가 이렇게 피자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함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 친구들은 본국에다 돈을 보내려고 새우깡 한 봉지로 6끼를 먹더라고요. 밥을 해가지고 그 갈판에다가 새우깡을 갈아가지고 새우 맛을 나게 한 다음에 거기다 파를 썰어가지고 간장을 뿌려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고생했지만 정말 가족을 위하는 마음 정말 고생이 많구나. 그런 감사함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제가 사업에 성공을 하고 나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버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람보르기니시죠? 예, 7억짜리 람보르기니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범퍼 값이 한 2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들게끔 부도라는 걸 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노숙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감사함을 알게 됐어요. 제가 노숙을 하면서 소주를 한 5병씩 먹었어요, 하루에. 그래서 완전히 널브러져 있는데 고양이 밥을 주러 왔던 할머니가 큰 고양이를 보게 된 거예요. 저라는 고양이를 보게 된 거죠.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들통에다가 카레를 담아가지고 저한테 놓고 가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도 나고 7억짜리 람보르기니 탈 때는 내가 감사를 못했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 수첩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감사하다는 것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보답을 생각하려다 보니까 그걸 적어보니까 고물을 주워드리면 할머니의 이런 조그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고물을 주워다가 할머니 집 앞에다가 놔드렸어요. 그랬더니 과일도 주시고
이렇게 고기도 주시고 이렇게 점점 식단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했더니 더 큰 이런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시작하면서 감사가 다시 살아나면서 제가 다시 재기에 성공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서 청년 창업 교육을 하고 있고 성공한 CEO로서 다시 이렇게 노숙자에서 성공한 창업자가 됐는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안에 있는 것도 뺏기리라.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왕위를 받으려고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열종을 불러요. 그래서 똑같이 한 문화를 줘요. 한 문화는 그 당시에 한 100일치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작은 돈이었죠. 그걸 주면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 내가 돌아오는 날 계산을 하자 그랬는데 9명의 종은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려서 그 주인한테 줬어요. 그 당시에 중동 페르시아는 종과 주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왕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정도면 그 한 나라의 성주 정도 되는 신분이었고 그 열종은 굉장히 높은 고관의 신하들이었어요. 그 신하한테 100일치 임금, 그 당시에 얼마 안 되는 돈을 줬는데 그 신하는 그 돈을 가지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는데 나머지 한 신하는 왕위 받으러 가면서 100일치 임금을 주면서 창업을 해서 불리라고 그래? 야, 진짜 너무 구두쇠다. 내 모양 빠지게 나 이런 장사 안 해. 그러면서 장사 안 했어요. 그래서 수건에 그 한 문화를 잘 싸가지고 주인이 왔는데 이제 계산을 하는데 9명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인한테 했더니 너희들한테 내가 10골씩 맡기리라 하면서 10골을 맡긴 거예요. 근데 나머지 수건에 싸가지고 주인한테 주인은 정말 너무 구두쇠라 제가 주인의 돈을 이렇게 수건에 싸놨습니다. 그러면서 툭 주인한테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정말 감사함이 없구나. 이놈의 것을 뺏어다가 그 10신하 중에 한 사람한테 주고 그 신하한테 11고을을 다스리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무릇 있는 자라는 건 감사함이 있는 자는 받겠고 더 받겠고 감사함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그 나쁜 신하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 사업을 했고요. 투기를 일삼았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동일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는 없는 사람들이 집이 없어 헤맬 때 그걸 이용해서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해요. 거기다 감사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짜리 식사도 맨날 하고요. 호텔 가서 식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사 저를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다가 아마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저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저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결혼 7개월 만에 부도라는 걸 맞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치업자한테도 쫓겨다니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포토박스에서 자면서부터 저는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재기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함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은인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내게 된 것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를 만났어요. 제가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는데 어떤 신인 저자 강연회가 있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100명이 하는 강의에. 그래서 제가 그냥 우연히 들어갔는데 3명밖에 안 앉아 있으니까 너무 이제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도 참 감사한데 저분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자님 명함이 몇 장 있으세요? 그랬더니 오늘 많이 올 줄 알고 100장을 가져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 그 100장 주세요 해서 제가 나가서 그 삐끼를 했어요. 그 광화문 나가가지고 교보에서 당신 남자 그 성공시키고 싶으세요? 이 강의 꼭 들으세요. 그래서 명함을 막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한 60명을 채워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공짜로 내가 이런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자한테 필요한 것은 청중이죠. 제가 청중을 몰아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그물을 베드로가 뿌렸을 때 고기가 이렇게 걸리듯이 청중들이 와서 성공적인 강연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강연이 끝나고 나서 거기 출판사 대표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대표님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책을 출판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판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출판하고 한 20일 됐는데 4쇄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인쇄가 또 몇천이 지금 또 들어왔고요. 예, 그걸로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저희 서울시에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서 지금 창업 펀드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함이 살아있을 때는 없을 때도 행복했고 여러 가지 이런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몰려왔는데요. 있는 중에 몇십억씩 있고 부한 중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부도라는 걸 맞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먼저 감사함을 잊지 말고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준 하나님이나 여러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